11장 분리문동, 토크, 가군동량. 연습문제 36번. 11장 36번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자체의 풀이는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약간 오해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지금 보면 물체가 크게 3개 나와 있는데 지금 책에서는 각각의 반지름을 0.5R, 0.25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차피 반지름 비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작은 B의 반지름을 스몰 r로 놓고 원판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톡 튀어나온 원판 부분이 또 있는 이런 축바퀴가 있을 때 작은 반지름을 2R, 큰 반지름은 4R이라고 놓을게요. C는 8R 반지름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 각각의 물체들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끄러짐 없이 각각의 물체를 돌아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끈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A 물체는 전체 질량에 대해서 반지름이 큰 부분의 두께와 작은 부분의 두께에 비에 따라서 전체 물체의 회전관성이 또한 결정되기 때문에 회전관성에 대해서 정보가 더 없기 때문에 가군동량도 알기가 힘들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단면이 이렇게 매끄럽고 판판한 B와 C가 반지름 B가 1대4, 1대8이었을 때 그럴 때 가군동량 B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서 BC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자, 그럴 때 단면이 원 모양으로서 판판하게 생겼고 두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질량이 M인 물체에 대해서는 회전관성이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B와 C는 문제에서 반지름 차이만 날 뿐 두께도 동일하고 밀도도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균일한 밀도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B와 C의 질량비 MP 대 MC 라고 하면 그냥 면적 비율 될 거니까 반지름 1대8, 질량비는 1대6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M, 64M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질량뿐만 아니라 반지름 또한 1대8 차이가 나니까 회전관성으로서는 B와 C의 회전관성 값은 1대 또 반지름의 제곱비로 또 차이 나니까 64제곱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회전관성비를 가지는 B와 C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지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C가 돌아가는 각속도가 한순간 일단은 오메가라고 합시다. 오메가의 각속도를 가진다라고 그랬을 때 C가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아가서 세타 각도만큼 돌아가면 그 줄이 풀리고 감기는 길이는 A의 큰 반지름 기준으로 이렇게 줄이 말려 들어가고 풀리는 길이와 똑같아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C의 선속도, 끝부분 선속도와 A의 끝부분 선속도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선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A와 C, A의 큰 반지름과 C의 반지름은 1대2 되고 있으니까 C의 각속도가 오메가일 때 그 순간 A의 각속도는 2오메가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A 전체 물체의 각속도가 2오메가가 나와야 된다면 요 작은 축 부분도 함께 같은 각속도는 똑같이 돌아야 되니까 요것도 2오메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A의 작은 축에 대해서 반지름이 절반인 B는 회전하는 순간 각속도가 다시 그 2배인 반지름 절반이니까 4오메가의 각속도를 순간 가질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는 C와 B, B와 C는 각속도가 4대1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군동량 L은 I오메가라고 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B와 C는 회전관성은 1대64의 제곱만큼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서 I 값에 대해서 오메가 값은
4대 1 차이가 나니까 곱하기 4대 1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게 B의 가군동량이라고 한다면은 C의 가군동량은 이렇게 차이가 나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요 계산해 보면은 64제곱 하면은 뭐 409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군동량 B 구하게 되면은 1대 1024 뭐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을 봤을 때 각각의 각속도가 이뤄야 한다. 밀도가 똑같고 두께도 똑같을 때 전체 질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64배 차이가 난다. 뭐 회전관성 또 계산하고 뭐 최종적으로는 가군동량까지 이렇게 비율 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 자체를 푸는 데 있어서는 간단하게 계산 몇 번 하면은 뭐 전개 과정도 그리 까다롭지 않게 이렇게 풀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전체 물체가 이렇게 함께 운동을 한다면 그 가까속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까속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물체들이 2옴, 4옴, 옴라는 각속도의 비율이 다들 이렇게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각속도의 변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까속도 또한 똑같이 각속도 비율로 가까속도가 만약에 이쪽으로 점점 빨라지면서 돌아간다라고 그랬을 때 알파다라고 하면 A 물체는 가까속도가 2알파, C 물체는 가까속도가 4알파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또한 가까속도는 물체가 받는 알짜 돌림인 토크 값을 해당 물체의 회전관성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A, B, C 순서대로 2알파, 4알파, 알파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에 대해서는 A의 회전관성 IA 값에 대해서 A가 받는 토크 값을 쓰고 B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 나름의 토크 값을 다 이렇게 써줘요. IC에 대해서도 토크 값 TC, 타우 C 이렇게 다 써주면은 이렇게 하면 서로 값이 이게 바로 2대 4대 1 나올 거니까 여기에다가 4 곱하고 여기에는 그냥 놓고요. 여기에다가 2 곱하게 되면은 각각의 회전관성으로 알짜 토크 값을 나눈 값 가까속도의 2배 그대로 4배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모두 가까속도가 뭐 이렇게 쓴 식은 같게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으면은 이제 타우 값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물체들이 받을 무슨 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고요. 각각의 물체가 받을 수 있는 힘들은 이런 줄에 걸린 장력에 의한 힘들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의 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도르래 같은 물체에서 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미끄러질 때에는 그럴 때는 줄의 모든 부분에 일정한 크기의 장력이 걸린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순전히 그런 힘을 전달만 하고 밀도와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그런 줄에는 모든 부분에 일정한 크기의 장력이 걸린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마찰이 작용을 할 때에는 마찰이 작용해서 물체를 뭐 이쪽 저쪽으로 돌아가도록 영향을 미칠 때에는 줄에 요쪽 같은 줄이지만 이쪽에 걸릴 장력이 다르다. 요것도 또 다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물체에 가해질 장력을 작은 것부터 갈까요? 요 줄에 이쪽 부분에는 T1, 여기에는 T2, 요거에는 T3, T4라는 장력이 각각 이런 식으로 걸려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해당 장력에 대해서 먼저 B는 요 T1 장력은 이쪽으로 받고 T2 장력은 이쪽으로 받으니까 반시계 방향 또는 이렇게 회전한 방향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앞쪽 방향을 타우, 토크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B에 대해서는 타우 B 값이라 그러면은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R1만큼 떨어진 곳에서 T1, T2를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효과를 받는다라고 해야지 되겠으니까 타우 B 값에 대해서는 T1 마이너스 T2에 곱하기 R만큼 한 것이 타우 값 되겠다. 그래서 IB
뭐 이렇게 놓고요. 마찬가지로 C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4배의 IC, C의 회전관성에 대해서 타우 C라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회전하는 방향을 반시계 방향 또는 토크 값의 방향은 회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면에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자라고 그러면은 물체는 지금 이번에는 T3는 이쪽으로 T4는 이쪽으로 받는다면은 물체 전체에 대해서는 8R만큼 떨어진 곳에서 T3, T4를 각각 이렇게 받으니까 C 물체가 받는 R자 토크 값이라고 하면은 8R 곱하기 T3 마이너스 T4다.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A의 회전관성으로 토크 값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A 물체는 T1 뉴턴은 이쪽으로 T2 뉴턴은 이쪽으로 받는 꼴이고 T3, T4도 각각 해당 줄에 의해서 어쨌든 당겨질 방향으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에 대해서는 그러한 장력들이 2R 떨어진 거리에서 4R 떨어진 거리에서 받는다고 해야지 되겠으니까 일단 곱하기 2 뭐 나중에 할 거고요. A에 대해서는 R 나중에 곱하면서 T2-T1은 2R 떨어진 데에서 가야지겠다. T1은 2R 떨어진 데에서 가야지겠다. 그리고 T4-T3가 4R 떨어진 데서 가야지겠다. 플러스 T4-T3만큼의 힘은 4R만큼 떨어진 데서 가야지겠다. 뭐 여기까지 써야 되는데 지금 칸이 조금 벗어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쓴 숫자 값들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R 값은 뭐 과감하게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온 값들이 이제 일치해야 된다라고까지 썼으면은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제 수학적 계산만 남게 되는데 지금 분수가 이렇게 나온 게 조금 모양이 안 예쁘기 때문에 약간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IA에 대해서는 4배의 T2-T1 이고 요거는 4배의 또한 T4-T3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고 IB 분의 T1-T2 R 값은 다 지워놓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서는 8이죠. C에 대해서 마저 쓰면은 32에 32배의 IC에 대해서는 T3-T4다. 이렇게 써놓자. 자, 이러한 분수값들이 이제 방향까지 다 맞췄으니까 같다라고 봐야지 되겠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식에다가는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해 봅시다. 4분의 4 한번 곱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서는 4로 나눠줘 봅시다. 그러면은 8, 4분의 1 뭐 이렇게 나눠지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4분의 4 곱하고 4분의 4로 나눈 거다. 4, 4 다 나눈 거기 때문에 분수식의 값은 변하지가 않는 건데 이렇게 세 분수가 똑같을 때 n개의 분수가 똑같으면은 전체의 가비엘이 그 분수는 또한 요것과 같다. IA 더하기 4IB 더하기 4분의 1 IC 전체 분의 분자의 합해서 만든 새로운 분수와 또 똑같겠다라고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계산해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4T2 마이너스 4T2 마이너스 4T1 플러스 4T1 다 상쇄되고 8T4 마이너스 T3에 대해서도 여기서 8T3 마이너스 T4 되면서 어쨌든 분자가 제로가 돼요. 자, 이게 뭘 구한 거냐면은 전체적으로 물체들의 각가속도 관련해서 각가속도의 크기비를 맞춰서 요렇게 쓴 거를 쭉 전개하다 보니까 적당히 수식 조금 바꿔가지고 쓰다 보니까 어쨌든 니들은 각가속도가 모두 0 나와야 되네 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각속도로 A, B 또는 C가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상황 자체만으로는 각각의 물체들의 각속도 변화를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각가속도가 각자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형성된 각속도의 B는 2대 4대 1 되긴 하겠는데 더 이상 각속도는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학생들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두고 나서도 C가 좀 더 빨리 돌아가게 되면 덩달아 각속도, 각가속도 비율만 맞추면서 함께 빨라지면서 돌아가면 되는 거지 각가속도가 왜 0으로 나와야 되겠느냐 요거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 전체 물체계에 특별한 외력이 또 가해지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일 뿐이기 때문에 요건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내부적인 힘들은 전체적인 회전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없죠.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몇 가지로 예를 들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세 물체는 각가속도나 각속도는 일정하게 각가속도는 0 값이 나오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물체의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의 힘이 또 등장해서 요런 데에 이렇게 손잡이 달아놓고 여기에다가 힘을 돌아갈 방향으로 잘 주거나 여기에서도 마찰력 같은 걸 이용해서 물체를 팽팽팽팽 돌리게 되면은 그런 외력이 개입해야지 각각의 물체들이 각가 속도를 가지고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 자체 보면서 학생들이 좀 오해도 하곤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 질문은 쉽게 풀었지만 여기까지도 한 번 더 알아봤습니다.